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가 1월 2일 취임해가지고 오늘로서 4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43일 동안 그가 한 일을 보면 핵심적 과제가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수사를 더 이상의 수사를 막고 1월 19일 13명이 기소됐으나 그 기소도 당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강경책을 밀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어제 그저께는 검사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을 해체하고 나아가 검찰의 길을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 목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를 원만하게 덮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마치 굴레 벗은 말이 날뛰듯이 분주하듯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청와대를 위한 충성,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의 꼭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권세를 가진 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지도자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 그리고 앞나라의 어떤 축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다음에 지도자의 이익, 오로지 이것만을 생각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뒷전에 돌리면서 분주하는, 이걸 우리가 권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한자로는 권세 권자에 간사하다는 간자인데, 이 권간의 반열에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1호로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저에게는 드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에 어떤 대통령 아래서도 큰 힘이건 적은 힘이건 권간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이승만 정권 말기에 3.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하여서 결국은 대통령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고 국가에 큰 피해를 준 최인교 내무장관이 우리 공화정 역사 아래서 최대의 1호 권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 아래서도 주로 권력기관장, 대통령 비서실과 측근 비서관 중에서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과 치부를 도모한 이런 권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도드라지게 이 권간의 반열에 현재 올라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부임 이래에 43일 동안 한 일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막는 데 그의 온 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임한 지 6일 만에 1월 2일에 부임해가지고 6일 만에 1월 8일에 검찰총장의 주변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또는 조국 게이트와 관계되어 있는 수사팀의 검사장급 인사를 전부 흩어버리고 한적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6일 사이에 적임자가 누군지, 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반부패 수사부장이 누가 적임자인지, 공공수사부장이 누가 적임자인지, 동부지검장이 누가 적임자인지 6일 동안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도 제대로 다 익히기도 전인데. 그런데 이제 부임하기 전서부터 청와대에 밀지를 받았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해서 포진을 했는데 결국은 2차 인사까지 해서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 몸통 다 잘라버린 데 불구하고 1월 29일 13명의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기소를 추미애 장관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풀이로 다음 단계로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유례없는 일이고 그건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했던 민변마저도 회장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소장 비공개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까지 나올 지경이 돼가 후폭풍이 거세고 그는 헛발질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기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는 아주 기상천외한 또 제도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사한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건 누구 눈으로 보더라도 13명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자 기소한 이후에 지금 나머지 사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현재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이 총선거 끝나면 윤석열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아마도 기소하게 될 것이다. 7월 초에 공수처가 발족하기 이전에 수사해서 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가 조사하자고 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기소, 소추만 못하게 돼 있지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휘하에 검찰이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대통령 조사하러 가겠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우려 때문에 아예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수사를 아무리 뭘 해가지고 기소하려는 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그 기소검사팀에서 임종석, 이광철, 문재인 대통령 이걸 다 깔아뭉개버리면 그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기상천외의 발상. 이건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제도. 이걸 도입하겠다라고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인 송철호 당선자, 비서실장, 비서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이 검찰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칼질을 하고 있고 검찰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대는 법무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의 한 구성원입니다. 국무위원입니다. 임명장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추미애, 임, 국무위원, 명, 법무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이에요. 나라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죠. 오로지 42일 동안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의 칼질하는 이 모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 장관이 부임하기 이전까지의 검찰 개혁의 과제라고 한다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깃돌처럼 철저하게 청와대를 향해서 복무해왔다. 권력의 신여가 되어왔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 수사해서 기소하게 하고 또 불기소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게 정치 검찰화된 일부 요소, 이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반 가까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검찰이 철저하게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로 했죠. 적폐 수사라고 하는 거.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 정권의 적폐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죠. 그러나 이것이 정권의 이해하고 맞닥뜨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윤석열을 타단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조국 게이트가 나오니까 이게 권력의 정상을 향하는 것이다 해서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이놈들 보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대가 이 검찰을 칼질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지금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추 장관,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심할 거 없습니다. 아예 제도를 고치세요. 법을 지금 당장, 그 민주당 힘이 있잖아요. 1+4정당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도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검찰을 없애버리세요. 검찰청법을 없애버리세요. 그럼 현재는 검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전부 경찰이 하고, 그럼 기소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공수처에 넘기세요. 그대들이 그렇게 애호하고 사랑하는 공수처에 넘기세요. 공수처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려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임종석이 어찌되고 이광철이 어찌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되고 하는 그 우려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2,000명 검사들을 골탕 먹이지 말고. 그러면 2,000명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경찰에 편입시키세요. 경찰이 편입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경찰과 수사검찰 그 편입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추 장관 머리에는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하다 하는 것을 제가 빗대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은 색상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일련의 사퇴 고비고 위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득이만면한 표정이야. 그리고 아주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야. 내가 이거 윤석열, 이 검찰을 내가 골탕 먹일 수 있다. 역대 법무장관이 아무도 못한 일을 나는 하고 있다는 이런 득이만면한, 그리고 쾌감, 그리고 검찰을 조롱하는 그 표정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가면 권간 1호로 문재인 정권 권간 1호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명예고 본인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